요즘 소변에 거품이나 부종 증상 있으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시나요?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잘 지내던 분이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주 3회, 하루 4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환자에게 신장 보호 루틴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절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다 결국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봤던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은 이 음식 3가지와 습관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신장내과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하지만 쉽게 놓치는 신호, 특히 소변에 나타나는 변화와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난 후 혹시 병이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울을 보며 얼굴이 평소보다 부었다고 느끼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필터인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은 참으로 놀라운 장기입니다.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은 장기는 매일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신장은 아주 조용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손상된 신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박금자 72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얼굴과 발목이 자주 붓고 쉽게 피로를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셨지만 이것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분의 권유로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미 신장이 상당히 손상되었으며 그동안 몸이 보내온 신호들, 붓기, 피로감, 거품, 소변 이 모두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이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기고 지나치곤 합니다. 특히 신장병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눈 주위가 퉁퉁 붓는 것,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체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원인 모를 피로감, 식욕 저하,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박금자님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신장 기능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 그리고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거나 몸이 자주 붓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신 적은 없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얼굴 붓기를 확인해 보세요. 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30분 이상 남아 있다면 꼭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신장 질환의 조용한 진행 과정과 그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참으로 이상한 장기입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망가지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다른 부위가 아프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즉시 느끼게 되지만 신장은 기능의 70%까지 손상되어도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신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느껴도 일상생활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가끔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잠을 못 잤거나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에게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순간 많은 환자분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30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이런 순간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춘배 68세님의 사례는 특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춘배님은 20년 가까이 고혈압을 알아오셨지만 본인이 느끼는 큰 불편함이 없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어차피 큰 문제 없으니까요 라며 혈압약을 가끔씩만 드셨고 술도 거의 매일 한두 잔씩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피로감과 밤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피곤하다고 느끼셨지만 특별히 심각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 수준으로 위험 수치에 도달했다는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활했나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춘배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즉시 식단 조절, 철저한 약물 복용,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이춘배님은 완전히 생활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술을 끊고 저염식을 시작했으며 혈압약을 정확히 복용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시작했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되어 지금까지 투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춘배님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장병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각한 상태가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손상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약 30%,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주 3회, 매번 4시간씩 투석 기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식이 제한도 엄격해집니다. 물과 음식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고 소금, 인,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신장병은 정말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그 어떤 질환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반드시 신장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신장 상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제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음식 3가지와 곧 설명드릴 습관 5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신장을 살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음식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입니다. 제 환자 중에서 음식의 힘을 직접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김재순 66세님은 10년 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단백뇨도 발견되었죠. 약물 치료도 필요했지만 저는 김재순님께 식단 변화도 함께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약은 이미 생긴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2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김재수님은 매일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에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곧 그 맛을 즐기게 되셨죠. 또한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고 매일 마늘을 한두 쪽씩 생으로 또는 요리에 넣어 드셨습니다. 신기하게도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정기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단백뇨가 거의 사라졌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김재수님은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 3가지 음식이 신장 건강에 특별히 좋을까요? 먼저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혈관을 보호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는 신장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탈리아이오 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 더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의 한겸증 효과와 혈관 보호 기능 덕분입니다. 하루에 한 스푼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특히 산화 스트레스에 약한 장기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자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신장 손상 지표가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의 한겸증 해독 효과 덕분입니다.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살짝 데치거나 스팀으로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을 막아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마늘은 천연 약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늘의 신장 보호 효과에 주목해 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마늘 추출물이 신장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만 섭취해도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음식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려면 조리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자른 후 5분간 두었다가 찜기나 스팀으로 살짝 익혀 드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맛이 강해 어렵다면 꿀이나 올리브 오일에 숙성시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효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신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식단에 이 음식들을 꾸준히 포함시킨다면 신장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이 세 가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장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이 음식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식이요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장 건강을 위한 5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이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더 오래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신장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 손으로는 치료하고 다른 손으로는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중요한 습관은 5가지가 있습니다. 소금 줄이기, 진통제 주의하기, 단백질 조절, 금연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74 새 오명희님의 사례를 통해 이 습관들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명희님은 젊었을 때부터 두통이 잦아 진통제를 거의 매일 복용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바로 약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한 번에 2알씩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금 간이 세게 된 음식을 좋아하셨고 물은 갈증이 심할 때만 가끔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고 사구체여 과율이 정상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진통제의 과다 복용과 높은 염분 섭취, 그리고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 기능 저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오명희님은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은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의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디클로페낙 등의 진통제가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 장기간 사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고령자 또는 탈수 상태에서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압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2배 이상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오명희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통제 대신 두통이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 마사지, 따뜻한 찜질 등의 비약물적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꼭 진통제가 필요할 때는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 제품을 선택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용량과 빈도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음식에 간을 싱겁게 하고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였습니다. 소금 대신 후추, 마늘, 허브로 맛을 내기 시작했고 물도 하루 6에서 8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맛이 없어 마시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 사구체 역화율도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혈압도 내려갔고 몸의 붓기와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오명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가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제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금 줄이기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압박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각이 적응하여 싱거운 맛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줄이고 식품 표시를 확인해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에도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용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진통제 주의하기입니다.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의사와 상담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충분한 휴식, 온찜질, 마사지 등의 비약물적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이 상대적으로 신장에 덜 해롭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신장에 안전한 치료법을 찾으세요. 셋째, 단백질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노폐물인 요소질소가 증가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육류, 생선,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량만 드세요.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 56g 정도가 적당한데 이는 닭가슴살 2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더욱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금연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며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신장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즉 6, 8잔의 물을 나눠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오후 시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가 적절하다는 신호입니다. 단, 이미 신장병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결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만 조금씩 바꿔도 신장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상이나 거실 등 자주 있는 곳에 물병을 두고 알람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습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한 실천 계획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완전히 닳아버린 필터를 새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손상된 신장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 어떤 질환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만 시작해도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용만 70세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용만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피로를 달래기 위해 매일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은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고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의사는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석.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용만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투석 시작 시점을 늦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용만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술을 완전히 끊었고 저염식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을 넣은 샐러드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드셨으며 매일 마늘을 한두 쪽씩 드셨습니다. 야근 시간을 정해놓고 꼭 챙겨 드셨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물도 하루 여서 7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사구체여 과율이 20%로 약간 올라갔고 단백뇨도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2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진작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정용만님은 지금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정용만님의 사례는 극적인 예이지만 저는 비슷한 변화를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목격했습니다. 몸은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사에 마늘 한 쪽, 물 한 컵, 나트륨 줄이기 하나만 바꿔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음식 3가지와 습관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음식 3가지는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줄여 신장 세포를 보호하며 마늘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습관 5가지는 소금 줄이기, 진통제 주의하기, 단백질 조절, 금연 절주, 수분 섭취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신장 혈류가 보호되며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연과 절주는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것은 물 마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는 오늘 저녁 식사에 브로콜리를 추가하거나 내일부터는 음식에 소금을 반만 넣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53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특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거나 피로감이 지속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관리법과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칼륨, 인 섭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안전한 운동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우신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실천하고 싶은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신장 건강에 관한 궁금증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신장을 지켜나갑시다.